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주제는 만화스러운 감정 효과 표현하기이고요. 발표자 김혜진입니다. 네. 부제는 소년과 뼈입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짧게 하면은 저는 지금 NC소프트에서 이펙터로 재직 중이고요. 이제 쉐이더와 머티리얼 쪽에 관심이 많은 이펙터입니다. 자, 만화스러운 감정 효과란 무엇일까요? 클래시 오브 클랜 TV CF의 한 장면인데요. 이제 번개가 내리치고 까만 실루엣 안에 하얀 뼈가 투과되어 보이는 현상, 요거를 만화스러운 감정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옛날 만화에서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블랑카라는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가 전기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공격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얀 뼈가 투과되어서 보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R&D한 결과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친구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렇게 까만 실루엣 안에 하얀 뼈가 투과되어 보이는 요 효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쓰인 어셋 2개예요. 이제 캐릭터 메쉬와 뼈 메쉬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뼈가 캐릭터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액터를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시도한 방법입니다. 디저블 뎁스 테스트. 이건 뭐냐? 깊이 테스트 끄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머티리얼 설정에서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재질이 최상단에 그려지도록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얼에 있는 요 트랜스루선시 탭에 보시면은 요 고급 표시를 눌렀을 때 안에 디저블 뎁스 테스트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켜고 저장하면은 끝납니다. 요 반투명 재질일 때만 동작하는 기능이고요. 뼈를 반투명으로 만들고 실루엣은 불투명으로 만들어서 이제 뼈가 실루엣 위에 그려지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결과물을 엔진에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제 캐릭터의 실루엣이 더 지금 볼륨감이 있는 형태여가지고 실루엣이 더 튀어나와 있음에도 안쪽에 있는 뼈가 이제 여과 없이 투과되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이 디저블 뎁스 테스트는 불투명한 오브젝트를 다 뚫고 연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요 부제가 왜 소년과 뼈냐면은 소년과 연애 나왔던 요 친구를 제가 괴롭히게 됐어요. 여튼간에 불투명한 오브젝트를 올렸을 때 이제 뼈가 대상을 뚫고 나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오브젝트 위에도 뼈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깊이 테스트 끄기의 단점입니다. 투과될 대상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나 오브젝트가 카메라에 더 가깝더라도 걔가 이제 뚫고 뼈가 더 위에 렌더링이 되는 거죠. 아무도 이 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도 방식은 트랜스루선시 소트 프라이오리티인데요. 이건 뭐냐? 반투명 오브젝트들 간의 정렬 순서를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액터의 디테일 값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수치가 더 클수록 더 위에 그려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처럼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요 빨간색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것도 엔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보시면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는데요. 파란색 캐릭터가 가장 가까이 있고 빨간색이 가장 멀리 있음에도 카메라를 돌리면은 빨간색이 더 위에, 늘 위에 투과되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세 녀석 다 트랜스루선트로 제작이 됐고요. 액터에 있는 디테일 값에 여기서 소트 검색하시면은 트랜스루선시 소트 프라이오리티 값이 있고 이게 0이면은 더 낮은 레이어 1, 2, 3 이렇게 올려주면은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액터 간의 정렬 순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뼈랑 실루엣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했고요. 설명드린 대로 둘 다 반투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뼈가 여기 안에 숨어 있고요. 트랜스루선시 소트 프라이오리티 값을 올려주면은 안에 있는 뼈가 이렇게 뿅 나오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어색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정면이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조금만 옆으로 돌려봐도 이 머리 안쪽에 있는 면, 원래는 보이지 말았어야 할 이 메쉬가 가지고 있는 안쪽 면이 더 위에 투과되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카메라에 가까운 면이 보이고 안쪽 면이 이제 컬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 이제 반투명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면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 누가 더 앞에 있고 누가 더 뒤에 있는지 연산을 잘 못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머리에도 어색한 점이 보이고 있고요. 이 골반도 더 위에 보이고 있고 갈비뼈도 막 앞뒤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잘 분간이 안 가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커스텀 뎁스에서 계산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세요. 커스텀 뎁스란 뭐냐? 선택한 오브젝트를 별도의 버퍼에 올리는 기능이고요. 주로 마스킹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커스텀 뎁스에서 계산을 하려면은 레벨에서 액터에 렌더 커스텀 뎁스 패스 체크박스를 켜주시면 되고요. 이 액터가 만약에 반투명 재질이면은 머티리얼에 있는 allow custom depth y치 값을 켜주셔야 돼요. 요 아래쪽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요 해골 먼저 잡고 머티리얼에 들어갑니다. 머티리얼에 보시면 얘가 지금 반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텀 뎁스의 값을 올려주려면은 여기 트랜스루선시 탭에 원래는 여기 접혀 있어요. 이렇게 고급 표시로 들어가시면은 allow custom depth y치 값이 있어요. 이거를 켜고 컴파일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머티리얼은 커스텀 뎁스에서 연산이 가능한 친구가 된 거고요. 액터에서도 커스텀 검색하면은 렌더링 탭 안에 렌더 커스텀 뎁스 패스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딱 켜주면은 커스텀 뎁스에서 이 친구를 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뷰포트는 버퍼 시각화에 있는 커스텀 뎁스 요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커스텀 뎁스의 값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뎁스에 올라가 있는 그 값들만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해주고요. 근데 커스텀 뎁스에 올렸는데도 여전히 뼈가 이렇게 앞뒤가 틀어진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죠. 요거는 머티리얼에서도 설정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노드가 있어요. 자, 씬 텍스처에 있는 커스텀 뎁스 값을 마우스 치우고 씬 텍스처에 있는 커스텀 뎁스 값을 받아오고요. 이 값을 if문을 이용을 해서 픽셀 뎁스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픽셀 뎁스에서 뎁스 바이어스만큼만 이제 빼준 값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픽셀 뎁스 빼기 뎁스 바이어스 값이 더 클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해라. 그게 아니면 1을 반환을 해라. 이렇게 머티리얼을 짰는데 이거를 오파시티에다가 물려주면은 연산 결과가 투명해지게 연산 결과를 이제 내가 원하는 수치를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떻길래 그러냐 한번 볼게요. 옆에 미리 이제 컴파일을 해둔 친구인데 왼쪽은 이 커스텀 뎁스에다가 연산을 올리기 전이고요. 오른쪽은 연산을 올려서 지저분한 메쉬들이 나오지 않게 처리를 해준 상태예요. 갈비뼈도 보시면은 지금 앞면과 뒷면이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아까처럼 머리 안쪽에 있는 면이 지저분하게 출력되는 현상도 사라졌어요. 자, 픽셀 뎁스랑 커스텀 뎁스랑 뭔데 비교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냥 이미지로 볼게요. 이제 좀 비교를 하기 쉽게 콘트라스트 값은 미리 올린 거를 양해를 드리고요. 이제 픽셀 뎁스 값을 보시면은 갈비뼈의 뒷부분이 더 하얗게 앞으로 나오고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앞뒤가 분간이 잘 안 가고 있는데요.
커스텀 뎁스 값을 이미지화 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앞뒤 소팅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픽셀 뎁스에서 뎁스 바이어스만큼 빼준 값이 더 큰 구간을 파란색으로 칠하니까 이런 구간이 됐고요. 아까 투명하게 만들어준 구간이 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메쉬를 정렬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캐릭터의 외곽선을 그려서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캐릭터 외곽선 표현을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사인펜으로 쭉 하고 떼고 그린 듯이 한붓 그리기 한 듯이 깔끔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커스텀 뎁스 값을 기준으로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외곽선을 따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뼈도 아까 커스텀 뎁스에 올려가지고 연산을 했고 이번에는 이 캐릭터의 실루엣도 커스텀 뎁스에 올려서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뼈에 이어 커스텀 뎁스에 살까지 올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친구를 놓고 연산이 끝난 친구를 놓고 요 실루엣을 잡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액터에서 커스텀 뎁스 패스에다가 이제 체크박스를 켜주면 되는데 키니까 해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소트 문제가 풀린 건가? 내가 아까 설정한 소트 값이 풀린 건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보이시죠? 여기 조금 남아있는 이 뼈가 보이시죠? 뼈가 살아는 있는데 얘가 투명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뼈가 완전히 그냥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경은 보이는데 뼈가 사라졌죠. 왜 그렇냐? 아까 뼈의 앞뒷면 구분을 위해서 커스텀 뎁스와 픽셀 뎁스 값을 비교했던 이 구문이 이제 너무 많은 영역을 투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는 커스텀 뎁스에 이 해골, 이 친구만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실루엣까지 커스텀 뎁스에 올리니까 연산의 기준이 이 이미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하늘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되게 적었어요. 딱 내가 원하는 구간만 지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부분이 지워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머티리얼 내에서 픽셀 뎁스, 커스텀 뎁스, 그리고 뎁스 바이어스 값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늘려주니까 이것도 나름 재밌는 효과더라고요. 뼈가 돌아옵니다. 싹 하고 사실 엑스레이 효과 외에도 이런 느낌을 이용을 해서 막 터미네이터 뚫고 나오는 그런 이미지처럼 다양한 연출을 또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튼간에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뼈가 제대로 보이는 건데 값을 너무 올리면은 아까 이 if문을 사용한 보람이 없어지고요. 값을 줄이면은 앞뒤 구분은 되는데 척추가 사라집니다. 뭐야, 돌려줘요. 척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를 해봤는데 실루엣도 커스텀 뎁스에다가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뼈를 고품질 반투명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 디저블 뎁스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게 반투명에서 동작하는 재질이다 보니까 뼈를 반투명으로 만들어야 됐겠죠. 그때 동일한 문제가 생겼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뒤로 미뤄서 아까 얘기를 안 드렸던 거고요.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뼈를 고품질이 아니라 그냥 언릿이나 굳이 앞뒤 분간이 없는 단색으로 했을 때는 이 문제를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해상도가 좋은 뼈를 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눈물의 세 번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자, 커스텀 뎁스 스텐실이라는 방식이고요. 이건 뭐냐? 스텐실이란 렌더링된 오브젝트의 스텐실, 다른 말로 컷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뎁스의 확장이라고 요거는 에픽 문서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뭔지는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미지를 보시면은 제가 미리 이제 실루엣과 뼈의 스텐실 값을 입력을 해놨어요. 요 색깔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요 실루엣에는 001, 뼈에는 033 요런 수치를 제가 임의로 넣어놨는데요.
내가 원하는 액터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숫자를 머티리얼에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용을 하면은 가려진 오브젝트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는 뼈를 위에 그리려고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뼈가 가려지지 않게 이제 실루엣을 뚫어버리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일단 커스텀 뎁스 스텐실을 사용을 하려면은 그냥 엔진 순정 버전에서 약간 옵션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 세팅에 가보시면은 포스트 프로세싱 탭에 커스텀 뎁스 스텐실 패스 값이 있는데 이게 디폴트 값은 enable이에요. 그거를 enable with 스텐실로 바꿔주시면은 그 즉시 엔진 재실행할 필요 없이 즉시 스텐실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뼈와 살의 스텐실 값을 입력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액터의 디테일 값에 가보시면은 이 렌더링 탭에 되게 다양한 효과들을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옵션이 있어요. 커스텀 뎁스 스텐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1에서 255까지 값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엔진에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커스텀 뎁스 스텐실을 사용을 하려면은 이 친구를 커스텀 뎁스 값에 먼저 올려줘야 돼요. 커스텀 뎁스 패스에다가 올려주고 나면은 밑에 스텐실 밸류 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1부터 255까지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버퍼 시각화에서 커스텀 스텐실 값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1, 2, 3 이렇게 친절하게 색깔도 바뀌어가지고 구분하기가 좋은데요. 저는 이 값을 스텐실 화이트 마스크 값을 퍼스트 비트로 놓고 스텐실 밸류는 1로 놓아서 그냥 이 소년은 1의 값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뼈도 마찬가지의 작업을 해줄 거예요. 렌더 커스텀 뎁스 패스 그 다음에 얘는 세컨드 비트에 올려서 밸류 값을 2로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뼈랑 캐릭터랑 각자 다른 마스크 값을 가지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숫자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실루엣에는 제가 입력한 숫자 1이 들어있는데 이 뼈에는 003이 들어있어요. 저는 2를 입력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액터가 지금 겹쳐있는 구간이 숫자가 더해진 성질 때문에 그래요. 액터를 옆으로 빼면은 이제 002, 001 겹치는 구간만 003 이런 숫자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껏 겹치는 구간만 연산을 할지 아니면 나는 요 바깥으로 나온 뼈만 연산을 할지 소년만 연산을 할지 마음대로 숫자를 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머티리얼에서 요 값을 받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오냐?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다가 미리 머티리얼을 짜놨는데요. 얘가 포인트예요. 신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수많은 값 중에 나는 커스텀 스텐실 값을 받아올래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짜져 있는 머티리얼은 이제 여기 있는 스텐실 밸류 값을 받아와서 밸류 값과 커스텀 스텐실 값이 일치하는 구간을 0으로 반환해라 라는 머티리얼이고요. 얘를 오파시티에다가 물려가지고 저장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루엣용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실루엣에 있는 요 밸류 값이 3인 부분이 투명하게 빠질 거예요. 일단 얘를 트랜스루선트로 접근을 했는데 투명, 불투명이면은 마스크드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씬텍스처라는 노드 자체가 불투명 재질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드랑 오펙에서는 얘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반투명으로 접근을 했고요.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안에 숨어있던 뼈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구간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데 성공을 한 거죠. 다시 한번 PPT로 설명드리면은 스텐실 값을 받아오는데 신텍스 노드를 사용을 했고요.
오펙 마스크드에서 해당 노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실루엣에서 뼈가 겹치는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뼈를 더 이상 트랜스루선트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트랜스루선트로 아까 만들었던 이유는 소트 문제를 위해서 더 위에 그려주려고 했던 건데 굳이 이제 무거운 반투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오펙으로 이 뼈를 재질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매도 진해지고요. 이제 볼륨감도 확실히 살아나고 더 제가 좋아하는 점은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요 전체 화면의 머티리얼의 무게죠. 쉐이더 복잡도를 보고 있는데요. 요 쉐이더 복잡도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화면에 부하가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까 이 재질을 트랜스루선트로 사용을 했을 때는요. 요렇게 빨간색, 하얀색 보기에는 참 이쁜데 이게 하얀색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안 좋은 무거운 씬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뼈를 오펙으로 바꾸기만 했는데도 머티리얼 비용이 많이 감소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볼륨감은 더 늘어났고요. 아까 이제 트랜스루선트로 접근했을 때는 문제도 많고 이제 양감도 부족했었는데 오펙으로 접근하니까 볼륨감도 확 살아났죠. 정리를 할게요. 3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디저블 뎁스 테스트. 이거는 설정이 가장 간편했어요. 체크박스 켜고 저장하고 하면 끝이니까 편리하기는 했지만 단점이 제일 많죠. 다른 오브젝트 위에 그리기도 힘들고 렌더링도 크게 느려져요. 그리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면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 면이 누가 앞이고 뒤인지 잘 분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트랜스루선시 소트 프라이오리티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끼리 액터 간 정렬이 되게 편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반투명이다 보니까 비싼 쉐이더 비용과 면 정렬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커스텀 뎁스 스텐실을 사용을 해서 영역 설정도 편리하고 실루엣도 커스텀 뎁스에 올리는 게 가능했던 요 3번째 방식을 택해서 R&D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엑스레이 효과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연출을 추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효과 외에도 감전된 느낌을 내야 되니까요. 프레넬을 이용한 외곽 효과를 줬는데요. 그냥 캐릭터 머티리얼에 이미시브의 프레넬 값을 적용을 시켰어요. 뼈는 잠깐 안 보이게 가려주시고 머티리얼에서 프레넬이야 이렇게 쉽게 짜줄 수가 있는 노드니까 프레넬 곱하기 색깔, 그 다음에 영역 조정 이렇게 해서 이미시브 컬러에다 물려주면은 바깥쪽에 푸르스름한 뭔가 빛이 맺히는 현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얘도 컴파일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씬을 만들어 왔어요. 자, 아까 그 머티리얼 그냥 적용만 시켰는데요. 애가 못생겨졌죠. 보시면은 머리도 갑자기 아까 분명 소년과 연애 나오는 그 소년이었었는데 귀여운 친구였었는데 이렇게 머리도 그리고 막 안경도 쓴 것 같고 갑자기 막 수염도 자라는 것 같고 갑자기 전설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가려져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머리카락이 앞에 나오고 이마는 가려지고 원래대로라면은 요 눈이랑 요 부분은 뭐냐면은 캐릭터가 그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눈도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입도 뻐끔뻐끔 해야 되니까 안쪽에 미리 면이 있었는데 그 가려져야 될 면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싶어요. 우리 이미 아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 머티리얼. 이제 이 실루엣은 반투명이고 커스텀 뎁스에 올라가 있어요.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을 이용을 하면은 깔끔하게 이 친구를 다시 젊게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이미시브 값에도 해당 값을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오파시티에도 곱하기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자, 이 컴파일을 한 뒤에요. 시간을 아끼려고 이런 것들은 좀 스킵을 했어요. 자, 깔끔하게 다시 얼굴이 돌아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지금 그냥 파랗게 빛나니까 이게 감전인지 귀신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좀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요것도 간단하게 그냥 머티리얼에서 타임하고 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구간을 지나가 주면은 사인 값에 더하기 1 나누기 0 곱하기 0.5를 해주면은 0부터 1 사이 값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눈 아프니까 바로 끌게요.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0.3부터 3까지의 값으로 깜빡 AB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고요. 이 값을 그냥 프레넬 값에 곱해가지고 적용을 해주면은 아까보다는 그래도 이게 그냥 허연 귀신이 아니라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캐릭터 실루엣만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뼈를 올리고 나니까 둘이 느낌이 안 맞아요. 뼈는 되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 실루엣만 반짝반짝거리니까 느낌이 안 살죠. 그래서 뼈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오펙으로 만들었던 머티리얼에 아까랑 똑같이 이 쉐이더를 수치값은 조금 달라요. 수치값은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넣어주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뼈와 살이 같이 파랗게 깜빡 왔다 갔다 하면서 빛나는 머티리얼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법 좀 감전되는 느낌이 살죠. 그 다음에는 캐릭터 떨림 효과를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는 감전 당했을 때 보통 보면은 덜덜덜거리면서 애들이 막 근육이 떨리는 효과 만화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거를 월드 포지션 옵셋을 이용을 해서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월드 포지션 옵셋은 버텍스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냥 한 단방향으로 뿅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거리게 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노이즈 텍스처를 기반으로 이제 음영을 기반으로 뭐 양수, 음수 왔다 갔다 움직이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깜빡거리는 게 좀 정신 없어가지고 일단 깜빡임은 다 지나갔으니까 좀 넣어놓고 월드 포지션 옵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머티리얼 되게 단순해요. 그냥 캐릭터의 UV 값을 받아와가지고 텍스처 패닝을 시켰어요. 사인 값은 그냥 음수,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려고 앞에 달아준 거고요. 요 값을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제 캐릭터가 버텍스가 꿀렁꿀렁꿀렁하고 자기 자신의 UV를 기반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부터 너무 못생겼는데 자, 갑자기 물귀신이 됐어요, 얘가. 막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버텍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될 수가 있어요.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음수와 양수 값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뭐 딴 거 못생긴 건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팔이 끊겨가지고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팔이 이렇게 됐어요. 자, UV를 봤어요. 이 캐릭터가 가진 UV를 봤더니 옷 재단을 한 것처럼 모델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뜯어가지고 펴주시죠. 재단한 것처럼 어깨 부분이 이렇게 끊겨 있어요. UV가 떨어진 구간에 이격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캐릭터의 UV 기준으로 텍스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화면 기준 UV를 사용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화면 기준 UV는 또 뭐냐? 여기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얘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UV 값을 받아오니까 얘는 이제 쓰지 마시고요. 스크린 포지션 값을 받아와서 그 값을 뭐 나누기는 요 타일링 값을 제어하려고 그냥 달아놓은 거고요. 스크린 포지션을 기반으로 UV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요 스크린 포지션의 UV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 화면에 가로, 세로 요거를 아주 정직하게 가로는 U고 세로는 V야 이렇게 반듯하게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버텍스는 다 같이 나란히 움직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팔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버텍스들이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뭐 다 좋은데 이렇게 노이즈 텍스처가 너무 눈에 띄고 있어요. 텍스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눈에 보이고 있어가지고 요런 느낌은 좋지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텍스처를 여러 장 샘플링해서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랜덤한 느낌이 나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2장만 방향이랑 타일링 값을 다르게 해서 섞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표면 떨림 효과를 이런 모양으로 작업을 했어요. 아까랑 뭐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이즈가 랜덤하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은 덜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캐릭터는 덜덜 떨리게 만들었고 뼈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뼈 머티리얼도 열어서 똑같이 표면 떨림 효과, 아까랑 똑같은 머티리얼이에요.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친구를 월드 포지션 옵셋에다가 물려주면은 이 머티리얼은 지금 화면 기준으로 UV가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간의 UV가 싱크가 안 맞더라도 근처에 있는 버텍스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컴파일 중이고요. 자, 이렇게 흔들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이제 좀 감전이 걸렸구나 싶기는 한데 느낌이 약해요. 그닥 센 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약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머티리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방금 보신 뼈 머티리얼에 월드 포지션 옵셋에다가 요런 되게 심플해요. 그냥 텍스처가 캐릭터 UV 기준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세기는 XYZ 값을 얘로 제어한다. 요게 다고요. 요 값을 월드 포지션 옵셋에다가 이렇게 더해가지고 저장을 해볼 건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일부러 스크린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씬 베이스로 UV 값을 받아왔고요. 이 친구는 여기 코디네이트 값이 1인 건 그냥 UV가 2개라서 그래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여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UV 값을 기준으로 월드 포지션 옵셋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요 버텍스, 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뼈 마디마디마다 약간씩 덜덜거리게 턱도 캐스타에서 치듯이 이렇게 딱딱딱거리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허리 부분도 관절이 덜그럭덜그럭 거리게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자, 아까 보였던 요 UV 기억하시죠? UV가 떨어진 구간에 이격이 발생을 했는데 역으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뼈마디가 엇박으로 움직이게 이격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UV를 이렇게 피는 분은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골 모양으로 폈어요. 여튼 UV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란히 피는 게 아니라 좀 관절끼리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격 현상이 일어난 거죠. 머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턱은 위로 올라가고 뭐 싱크가 안 맞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거리는 느낌을 냈고요. 요 이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머리랑 붙여가지고 UV를 폈는데요. 막 이빨도 따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이빨이 막 찰랑찰랑 거리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빨하고 머리 같은 이런 그룹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묶어주고 떨어질 부분들만 어긋나게 UV를 펴주시면은 되게 UV만으로 재밌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문제가 많아요.
자, 지금은 얘가 차렷하고 있어가지고 티가 안 났는데요. 이 친구의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보였어요. 뭐냐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두 개의 월드 포지션 옵셋 값이 지금 싱크가 안 맞죠. 뼈에 조금 더 많은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뼈가 더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머리랑 뭐 허리, 뭐 종아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손을 보시면은 뼈가 살을 뚫고 막 나가요. 아프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손에다가 이렇게 살이 얇은 구간, 두꺼운 구간은 티가 안 나지만 얇은 구간에서 이런 문제가 확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마스크 처리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버텍스 컬러를 칠해가지고 살이 얇은 구간에는 어두운 컬러를 칠해주고 조금 더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는 밝은 컬러를 칠해가지고 잠시만요. 자, 여기 아까까지 만들었던 머티리얼이고 요 버텍스 UV를 이용해서 흔들렸던 부분에 버텍스 컬러를 이용을 해서 마스킹 처리를 한번 거쳐줬어요. 이렇게 마스크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가 월드 포지션 옵셋으로 들어가게끔 잠시만요. 컴파일 시간이 좀 걸려서 아이고. 자, 머티리얼이 지금 케이스가 여러 개라서 좀 헷갈렸는데 여기서 해줘야겠죠. 버텍스 컬러를 마스크 값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버텍스 컬러는 맥스에서 칠을 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엔진상에서 칠할 수도 있지만 엔진상에서 칠하는 건 조금 섬세한 색칠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권장하지 않고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덜 움직일 부분을 색칠을 해서 미리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마스킹 처리가 됐기 때문에 손이 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살하고 뼈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머티리얼에는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았고 뼈 단독으로 딱딱거리고 움직이는 요 구간에만 마스킹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덜덜 떨리는 효과까지는 만들어졌고 다수의 머티리얼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방법 갑자기 옆으로 튀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지금 뼈하고 스킨에 둘 다 중복되는 머티리얼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 프레넬 같은 효과, 외곽이 푸르게 빛나는 그 프레넬 효과도 중복으로 들어갔고요. 월드 포지션 옵셋, 덜덜 떨리는 그 효과도 중복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쓸만한 표현식들이 있는데 뭐 if문을 이용한 픽셀 뎁스와 커스텀 뎁스 비교하는 뭐 그런 부분 이런 것들도 펑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머티리얼을 펑션으로 교체를 해봤는데요. 자, 만들었던 소년 캐릭터 지금 실루엣의 머티리얼이 이만큼 존재했었는데 이렇게 간소화시켰어요. 두 개가 동작하는 건 똑같은데 보기에 이게 훨씬 더 알아보기도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여기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펑션 만드는 거야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우클릭 하시고 머티리얼에서 머티리얼 펑션 함수 요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위에 헤드라인이 칠해져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을 봤을 텐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안쪽에 다
내장된 연산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레넬도 이렇게 외부에서 파라미터 값을 제어할 수 있게 인풋 값을 달아주고 아웃풋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컬링 이너 서페이스 이것도 아까 봤던 if문 이것도 자주 쓸 법한 녀석이어가지고 함수화 시켜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버텍스 애님도 지금 뼈랑 살에 중복되는 연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어서 제어를 했고요.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두면은 좋은 점이 뭐냐? 자, 다수의 머티리얼에서 읽어와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막 머티리얼들이 퍼가요 하고 다 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하나만 교체하면은 나머지 머티리얼들이 싹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자주 쓰이거나 아니면은 중복되는 표현식은 펑션화 시켜 두시는 게 두고두고 관리하기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좋은 기능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주제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아웃라인 컬러라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을 참조하는 파라미터를 연결을 해놨고요. 얘도 그냥 우클릭해서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이 뭐냐? 하나의 파라미터를 만들어서요. 다수의 머티리얼이나 블루프린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개체를 한 번에 제어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은 바람 부는 방향대로 모든 식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때 머티리얼마다 다 이제 값을 바꿔주기는 좀 무리겠죠? 파라미터를 한 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범용적으로 쓰면은 더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를 비 맞은 재질로 바꾸거나 이렇게 러프니스에다가 뭐 파라미터 컬렉션 값을 미리 곱해놓고 이제 러프니스 값을 싹 낮추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도 나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2개밖에 안 되는 머티리얼이지만 그래도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이 뼈랑 살에 동시에 푸른색으로 빛나는 이 색깔을 바꿔볼게요. 너는 푸른색 말고 빨간색으로 빛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파라미터 컬렉션에서 바꿔주면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 파라미터를 물고 있는 머티리얼이 다 바뀌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게 되게 귀여운 세션인 줄 알고 오셨을 텐데 좀 무섭네요, 비주얼이. 자,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 덜덜 떨리는 바이브 스트렝스 값 요거를 꺼주면은 뼈와 살 둘 다 떨리지 않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살살 떨리게 막 떨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수의 개체를 이제 한 번에 제어하면서 느낌을 잡으실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시퀀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퀀서에서 이 뼈랑 지금 살이랑 액터가 따로따로 뜯어져 있어가지고 느낌을 바꿀 때 파라미터 값을 다 하나하나 바꾸기 너무 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너는 뭐 이제 처음에 번개를 맞았을 때는 한번 이렇게 한번 번쩍이는 효과를 넣어줘라.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녀석이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머리카락 연출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냐? 아까 봤던 월드 포지션 옵셋하고 비슷한 친구예요.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런 사진이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차분한 머리에서 갑자기 민들레 홀씨가 됐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이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머리카락에만 따로 머티리얼을 넣을 수 있게 미리 메쉬에서 섹션을 나눠놨어요. 보시면 머티리얼이 지금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다른 부분하고 같은 머티리얼을 쓰고 있지만 헤어용 머티리얼로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참, 설명을 조금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테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날카로운 형태를 표현을 할 건데요. 테셀레이션이 뭐냐? 머티리얼 내에서 면을 여러 개로 분할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테셀레이션 쓰기 전 버텍스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면을 더 쪼개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셀레이션 값을 요건 좀 일부러 많이 늘린 거예요. 멀티플라이어에다 값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면 양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으신데 이렇게 면을 머티리얼에서 간단하게 늘려줄 수가 있으십니다. 늘리는 이유는 면이 적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뾰족뾰족 세워봤자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고 날카로운 표현이 가능하겠죠. 왼쪽은 그냥 이렇게 감전보다는 그냥 술 취한 분 같은데 여튼간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을 내려면은 면의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어요. 자, 머티리얼인데요. 디폴트 값은 테셀레이션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테셀레이션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No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 안 쓴다 라고 돼 있는데 플랫 테셀레이션이나 PN 트라이앵글 중에 원하시는 걸 골라주시면은 여기 있는 테셀레이션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동시에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가 돼요. 자, 테셀레이션 값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뭐 굳이 와이어프레임 보진 않을게요. 면 수가 확실히 늘어났을 거고요. 그래, 보는 게 좋겠죠. 테셀레이션 쓰기 전에는 면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촘촘하진 않았었는데 테셀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면수를 확실히 늘려줄 수가 있고요. 이 멀티플라이어에 1을 쓰는 것보다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죄송해요. 아까 봤던 이미지로 이제 대체를 할게요. 이게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됐네요. 이렇게 면을 확실히 늘려줄 수가 있고요. 값이 올라갈수록 면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테셀레이션 값을 이용을 하고 아까 월드 포지션 옵셋과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월드 포지션 옵셋하고 다르게 이 테셀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버텍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을 해서 버텍스에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일단은 그냥 테스트로 3벡터 값을 넣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 월드 포지션,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서 뜻하는 월드는 여기 로컬 스페이스가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 뭐 세상으로 치면 동서남북 같이 그런 월드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버텍스를 이동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여기서 헤어에 들어있는 머티리얼에 값을 올려주면은 갑자기 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네, 마스킹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킹은 아까 월드 포지션 옵셋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텍스처를 이용을 할게요. 지금 텍스처가 안 보이고 있지만 좀 이따가 뜨면은 아실 텐데 검은색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얀색이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텍스처고요. 검은색 비중이 높은 거는 그만큼 덜 움직이는 구간을, 그러니까 월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을 좀 늘려주려고 검은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뿅 하고 자라났는데 이 스타일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얘가 잘 먹나 확인을 하려고 Z값을 늘려볼게요. 이렇게 버텍스를 신나게 왔다 갔다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월드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X축, Y축, Z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축으로 옮겨줄 수가 있고요. 근데 요 느낌을 원한 건 아니었고 여튼 이렇게 머리가 너무 직모로 위로 직선으로만 솟으니까 좀 느낌이 약해가지고 다른 효과를 더 주고 싶었어요.
자, 보시면은 얘는 오브젝트 포지션,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지금 바운드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버텍스가 뭐 왼쪽 위에 있냐, 대각선 오른쪽 위에 있냐, 그런 것들을 검출을 해서 버텍스의 포지션에 이걸 좀 컴파일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버텍스의 포지션에 기반을 해서 센터와 비교를 해서 약간 부채꼴로 머리카락을 펴줄 수가 있는 머티리얼이고요. 자, 오. 네, 너무 머리가 길어졌는데 괜찮아요. 이따가 좀 잘라주면 돼요. 네. 아까도 이게 좀 되게 귀여운 세션인 줄 알고 오셨을 텐데 자꾸 징그러운 게 나와서 이렇게 값을 조절을 해서 머리에 손오공 같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버텍스가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을 할지 그리고 버텍스가 어느 포지션을 중심으로 방향을 검출할지를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0이면은 자기 자신의 명치 쪽, 그러니까 바운드의 중심을 기준으로 버텍스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줄 거고 값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점을 옮겨주실 수가 있으세요. 잠깐만. 이거 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머리가 솟구치는 것까지는 뭐 마음에 드는데 너무 정적으로 솟아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요 텍스처 한 장을 이용을 해서 모션 포웨이크 하우스라는 함수. 요 함수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언리얼에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여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특히 뭐 바다 같은 거 만들 때 텍스처가 4장으로 이렇게 막 상하 좌우로 막 움직이게, 상하 좌우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 노래방 됐죠? 이렇게 신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텍스처를 여러 장을 샘플링 해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뭐 하냐면은 마스크 값을 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하얀 점들이 있는 구간들이 버텍스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버텍스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나게 텍스처가 이동하는 느낌에 따라가지고 머리카락들이 막 솟구치고 진짜 이제 슬슬 좀 감전이 오는 것 같죠,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밌는 효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뭐 크게 어색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 살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빛이 받는 느낌이 드는데 뼈도 그렇고요. 근데 머리카락은 여기에 프레네를 쓴다고 해서 아웃라인이 깔끔하게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네를 쓰는 방식을 택하진 않았고요. 아까 잠깐 하려다가 말았던 캐릭터의 외곽선 따는 기능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깔끔하게 떨어지는 외곽선 표현 하려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설명에 빠져있지만 여기 커스텀 뎁스 값을 기준으로 아웃라인을 따게 하는 기능 요런 거 찾아보시면은 되게 솔루션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 세션에서도 머티리얼 이용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연출하는 기법을 다룬 세션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다가 여기 렌더링 피처드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머티리얼을 레퍼런싱 할 수가 있는데요. 아웃라인을 따는 머티리얼을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은 조금 더 이 프레넬 값과 조화를 이루면서 캐릭터가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으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머티리얼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이펙터인데 이펙터를 제일 빨리 넘어가게 됐네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fx예요. 요거는 캐스케이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모듈 중에 보면은 본 소켓 로케이션 아니면은 스케일 버터서프 로케이션 요런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게 선택한 액터의 본 소켓 또는 스켈레탈 메쉬의 버텍스나 서페이스 로케이션을 검출해가지고 그 위치에서 파티클이 나오게 해주는 모듈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미리 본 소켓 로케이션에 내가 원하는 소스 로케이션, 본의 위치를 뭐 스파인 1, 뭐 핸드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놨고요. 그 밑에 스켈 메쉬 액터 파람 네임에다가 일렉트릭 로케이션이라고 제가 임의의 함수값을, 임의의 이름을 넣어놨어요. 요 임의의 이름을 가지고 액터에다 배치된 녀석한테 인스턴스 파라미터의 값을 추가해주고 파라미터 값을 받아오는데 파라미터 타입이 뭐냐? 액터. 액터의 위치를 참조를 할 거다라고 하고 액터는 액터인데 무슨 액터?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본 6의 위치를 참조하겠다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본 위치에서 이펙트가 출력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세요. 아까 스켈버트 서프 로케이션 모듈도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스켈레탈 메쉬 버텍스 서페이스 로케이션 그 녀석은 캐릭터가 뚱뚱하거나 아니면은 외형과의 싱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잿더미가 되어서 싹 사라지는 그게 뼈를 위치를 기반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요 살을 위치를 기반으로 해야 할 때는 스켈버트 서프 로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뼈 위치, 소켓 위치를 참조하실 때는 요 위에 있는 모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도 촬영을 해가시면 되고요. 액터에다가 인스턴스 값 추가하고 네임 입력하고 액터 캐릭터 연결을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게 편리하게 캐릭터의 몸에서 튀어나오는 fx를 표현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 해봤던 그 이미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시퀀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잡아주시면은 애니를 제가 잡아서 사실 되게 어설픈데 이렇게 친구가 신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게 춤을 추는 건지 아픈 건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 종료하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